자,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들 이형 때문에 어질어질 하시죠? 이 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진지한 건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지난 세계 경제를 미국 입장에서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중국에다가 제조업 넘기고 돈 마구마구 찍어서 꿀 빨다가 코로나 때 공급망 뒤통수 맞고 정신 차려보니 제조업은 군함 한 척 만들 수 없도록 쇠퇴하였고 과도한 부채와 무역 적자라는 패권의 왕관이 무거워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럼프 형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정부 효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고 관세라는 것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 선거에 이겨야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미국 정부의 부채거든요. 근데 지금 각도가 2000년 닷컴버블 맞으면서 올라가고 2008 금융위기 맞으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코로나 맞으면서 각도가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자만 122조 원, GDP의 약 4%가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고 기존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싸게 돌려막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파월 형한테 금리 좀 빨리 내려봐 했더니 파월 형이 아직 물가가 하면서 그냥 동결 그랬더니 럼프 형이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우리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내릴 텐데. 그러네. 그래. 야, 10년물 잡아내려라. 한마디로 침체를 용인해서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 후에 관세 발표 전까지 10년물 금리가 스물스물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관세 때리고 그러면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럼프 형이 국채를 팔아먹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규제를 먼저 풀어서 시중은행에게 국채를 팔아먹기. 그다음에 이게 좀 맞나 싶은데 100년 무이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동맹국들에게 강매하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과 현금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둘 다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천재인데?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올려준 게 얼만데 지금까지 안 돼. 이건 안 되고 나머지 옵션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무역 수지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쭉 흘러내려서 이건 뭡니까? 완전 수직낙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리쇼어링을 유도하겠다. 자, 바이든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이런 것들 당근을 던져서 리쇼어링을 유도했다면 트럼프는 채찍으로 먼저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도 지난 트럼프 1기 때 한번 올려놓은 관세율을 다시 낮추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4월 2일에 발표한 관세율을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비관세 장벽도 수치화해서 정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계산법이 단순해요. 너무. 이게 대미관세율, 자,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거 제대로 반영한 거 맞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특별 할인하는 퍼포먼스로 한 50% 할인. 일단 세게 때려놓고 너네 하는 거 봐서 깎아주겠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 대미 무역 흑자 금액이 크면서 상호 관세율이 20%가 넘게 책정된 국가들인데 대부분 한 제조업 하는 나라인 걸 알 수 있죠. 자, 제조업이 급합니다. 이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다 라는 단호박은 어디 가고 채권금리 떡상하니까 바로 상호관세 90일 유예 풋. 자, 나스닥 하루에 12% 폭등하는 랠리가 나왔고 S&P 기준으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세 번째로 가장 큰 하루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취임하고 금리가 내려왔었는데 관세 발표하고 떡상합니다. 10년물부터 30년물 이런 금리들은 여러 가지 상품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금리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막 마진콜 나오고 난리 납니다. 자동차, 주택 이런 거 이자 다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 위축되고요. 눈치 좀 빠른 헤지펀드나 중국에서 던졌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만 쏙 빼놨거든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보복에 이게 지금 보복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리고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인상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라자 합의로 일본 30년 눕혀버린 미국인데 이게 문제가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제조업 다 합쳐도 중국이 더 큽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3분의 1이 중국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애플, 테슬라 공장 중국에 있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중국이 히토류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럼프 형에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당장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레드 수입을 해서 하원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선거 시즌 전에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돼서 주가도 반등시키고 뭐 감세 정책 나오고 막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 펠로시 의장 트럼프 뒤에서 종이 찢어 발기는 스킬 거기에 저 조롱어린 박수 이거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1년 남짓인데 어차피 중국이랑 맞짱 뜨는 건 초당적이라서 일단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 때리면 관세만큼 물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drill baby drill 마구마구 증산을 해서 유가를 끌어내려서 물가를 잡겠다. 근데 지금 침체 확률 반영해서 유가 떨구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거기다가 물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감세 때려서 소비 진작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러시아랑 회담 때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우리 티니 형은 급할 게 없죠.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떨구니까 티니 형이 똥줄이 좀 타긴 할 겁니다. 근데 이 형은 지금 미국한테 히토류도 다 내놓을 판인데 전쟁은 안 끝나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부 지출 좀 막으라고 머스크 형한테 전기톱 쥐어줬죠? 목표가 이렇습니다. 정부 지출 15% 감소, 매일 4억 달러 실시간으로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머스크 형이 뒤져보니까 사회보장 시스템에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사람만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애플 스토어처럼 아름답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아니, 민간 기업 CEO가 기업은 내팽겨치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럼프 형이 백악관에서 테슬라 차량 구입 인증도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테슬라 건드지 말라고 큰 소리도 쳐줬습니다. 정부 효율부 여기에는 기존에 해오던 국제 경찰 노릇 안 한다. 해외 지원, PC 이딴 거는 예산 다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의선이 형 데려다가 현대차 아이오닉 5 구매 인증 해주고 현대차 건들지 마라. 의선이 형이 공무원들 마구 자르고
정부 부처 없애고 이러는 건데 참 놀랍습니다. 자, 최근에 GDP 나우를 보면 연율 환산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8%로 내려잡았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 옆에 차트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서베이를 한 건데 향후에 미국 경기가 좋을 것 같냐 물어봤는데 아니요. 확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예상 쭉 올라갔죠. 그러면 성장은 둔화되는데 인플레는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값을 봤더니 이야,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수직인데? 아니 아무리 중국이 사고 있다고 해도 맞다. 요새 관세 때린다 그래서 금에도 관세 때릴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사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CPI가 낮게 나왔는데 어차피 관세 전 CPI여서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월 형은 지표들이 관세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라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자, 어젠가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언니가 시장 혼란 시 언제든지 개입 준비 완료를 발표를 하면서 연준 푸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빠르게 가져간다 했을 때 미국 금리는 내려오고 일본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갭차가 줄어들면서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 빌려다가 미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다시 급격하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작년 8월에 맛배기 청산 한번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8% 뺐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람프 형이 가고 있는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지뢰가 막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우에다 형도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나스닥 100 기준 마이너스 26% 찍고 반등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느꼈던 변동성 정도의 체감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 형의 정책에 모순된 지점도 있고 일단 지르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라서 불확실성이 큰 것은 맞습니다. 이 형은 계속 진지하겠지만 때 되면 알아서 풋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전략 잘 세우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템플턴님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